자, 앞 시간에 이제 진짜 졸만한데 졸면한데 하는 노래도 있잖아. 그 노래 맞나? 자, 이번 시간에는 뜰캐를 가지고 얘기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사탕수수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사탕수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한 달쯤 있으면 뭘 합니까? 김장을 하지, 그죠? 김장의 주 원료는 뭐다? 배추다, 그죠? 이 배추를 가지고 소위 김치를 담습니다. 근데 배추를 한번 재배를 해볼까요? 자, 남부지방 기준으로 해서 자, 배추는 9월 20일 날 파종한다. 왜? 8월이지. 왜 6월달, 5월달 하면 안 되느냐? 배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 어떤 특성이냐? 온도가 높으면 얘가 물러서 죽어버려요. 저 위로 가시요. 그래서 그러면 여름 배추는 아닌데 여름에도 배추 나오던데 하는 얘기를 하죠. 그죠?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고랭지. 응? 고랭지 배추. 이야, 니 똑똑하네. 고랭지 배추도 하나. 고랭지, 대관령 주변에 태백, 그죠? 뭐 정선, 뭐 이쪽에 주로 고랭지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고도가 고도지, 그죠? 해발 고도가 적어도 500m 이상 되는 데서 여름 배추를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배하니까 숙여 그래. 아까 몇 킬로 지나가라니까 그래 지나가면 안 되고 숙이든지 빨리 지나가든지. 이 카메라에 1초 상관은 거의 흔적이 별로 없어. 근데 2초 정도 걸리면 그냥 바로 나와. 자, 고랭지 배추를 이제 재배를 한다, 그죠? 그러면 일단 고랭지 빼고 스탠다드로 갑니다. 그럼 8월 15일 날 광복절이죠? 광복절 날 15일 날 하자. 15일 날 파종을 했어요. 파종을 어떻게 하죠? 주로 이제 이 트레이가 나와요. 이 트레이, 그죠? 트레이 하니까 쟁반이란 뜻이긴 한데 이렇게 육묘 상자입니다. 우선 육묘 상자에 그 상토를 쫙 넣고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쫑쫑쫑쫑쫑 하는 거죠.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을 하고 복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복토란 것은 위에 덮는다 이 말이죠. 흙을 덮어요, 안 덮어요? 배추는 살짝 덮어둡니다. 살짝 종자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요. 덮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면 요렇게 올라와. 요렇게. 그러면 요게 한 3주 정도 지나면 얘가 제법 커. 그때 뭐 한다? 이 트레이 채로 팔아요. 요 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종 파는 데 가면 이런 게 많이 판다고. 그래서 이런 선반에 쫙 놓고 나단식으로 쫙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걸쳐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뭐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한 판에 15,000원,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몇 공이냐 하는 것은 요게 45공, 뭐 60공, 150, 180공 하는 것은 요 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몇 개냐. 그러니까 식물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공수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트레이 요 하나의 상자 하나당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한테는 더 경제적이겠지, 그죠? 근데 너무 많이 밀식을 해서 옮겨 심으면, 너무 작은 애를 옮겨 심으면 적응을 하나요, 못 하나요? 봄밭에 옮겨 심는다.
요만한 게 적응을 잘 못하죠. 그래서 뭘 한다? 가능하면 쯤에 큰 거, 이 정도로 자란 걸 옮겨 심으면 잘 자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난 걸 옮겨 심는 게 좋다. 물론 품종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옮겨 심고 요렇게 시간이 이제 경과한다. 자, 그러면 내가 종자를 파종하는 게 8월 15일 광복절에 했다. 그러면 이제 옮겨 심는 거를 9월 한 5일쯤에 옮겨 심는다. 그죠? 옮겨 심으면 요렇게 이제 자라겠죠. 그죠? 처음에 잎이 요렇게 나고 요렇게 자랍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쯤 되면은 이렇게 하고 안쪽에는 결구된 요거 결구를 합니다. 딱 뭉쳐진 요 상태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수확할 때 이게 바깥에 그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뭐만 사용하나요? 요게 결구된 거 안쪽 요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요것만 김치 재료로 쓴다. 이 바깥에는 뭐 합니까? 거의 다 버려요. 그럼 이거 다 찍고 하는데 귀찮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요 잎도 바깥에 있는 건 떨어져 주면 좋겠죠. 소위 뜰채가 형성돼 주면 좋겠죠. 이 말이에요. 전부 일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배추 수확할 때 가면 밑에 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죠? 이 뿌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수확할 때쯤 되면 뜰채가 떨어져 나가고 여기도 자동으로 뜰채가 돼서 뿌리하고 분리가 되어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냥 주스 담으면 되니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안 하니까, 그죠? 지가 은행 잎처럼 안 떨어지니까 사람이 다 해. 지금은 사람이 하니까 인건비도 비싸지 사람도 소위 골뱅이 든다. 너무 힘들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기계가 나오는 거지. 그게 기계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스마트 농산업 할 겁니까? 그거 하라고. 그럼 뭐 배추가 있으면 쫙 기계가 지나가는 거지. 칼날처럼 있어서 쫙 지나가면 오후에 딱 잘린다는 거지. 뿌리하고 잘리면 그냥 주스 담는 거지. 그래서 망 있죠. 나중에 요런 망이 있어요. 망. 양파망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양파망. 양파망은 붉은색입니다. 오렌지색. 붉은색 아주 촘촘해요. 요게 하나의 그리드가 한 4 내지 5mm 아니 3 내지 4mm 정도 돼요. 그래도 안 되나? 한 2, 3mm 정도 되나? 2 내지 3mm 아주 작아요. 그 그리드가. 그 배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용하는데 배추는 주로 어떤 색이냐면 요거는 양파망이고 배추는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배추망. 그러면 요게 보통 몇 개 담느냐 하면 3포기 정도 담아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보통 5kg에서 8kg 정도 되죠. 큰 거 하면 10kg도 됩니다. 10kg짜리는 큰 거는 2포기 정도 해도 망에 꽉 차죠.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해서 어디 간다?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경매하러 바로 가는 거죠. 경매는 언제 합니까? 새벽 4시, 5시에 경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트럭에 딱 싣고 가면은 그날 경매 딱 한 개 전화기 휴대폰에 바로 딱 뜨죠. 자, 한 방에 15,000원, 20,000원, 25,000원 날짜별로 이렇게 시세가 달라요. 그렇게 뜬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이게 투입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배추를 재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육묘 이식을 했죠. 뭐를 키워서 옮겨 심는 거예요.
노력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이 고랭지에서는 거의 사람이 다 하죠. 일일이 다 해요. 왜냐하면 경사도가 이렇게 심한 데서 재배를 해요. 산을 깎아서 산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소위 등고선 경작이라 하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는 거죠. 배추를 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막 오더라도 이렇게 땅이 싹 설려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추를 재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걸 등고선 경작 이렇게 말합니다. 배추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용을 한번 볼까요? 내가 1헥타르를 한다. 1헥타르는 몇 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다, 그죠? 그죠? 3,000평이라고도 하죠. 10,000제곱미터, 가로 100m, 세로 100m 한다. 근데 이걸 고랭지에서 일일이 사람들이 다 해. 근데 평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전부 기계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여기 1헥타르 제외하려고 하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냐면 배추가 60cm 또는 80cm 요거는 알아서 조절하면 됩니다. 한 줄로 심으려고 하면은 요 거리가 60c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녀야 되는 고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80cm 해도 되고 1m를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두 줄을 심는 거죠. 이 두둑 하나에 이런 식으로 심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60cm로 한다 하면은 한 줄 심고 한 줄 심고 한 줄 심고 이런 식으로 심어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요것은 이제 재배하는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헥타르를 내가 재배한다고 가정하면 재식 밀도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50cm 간격으로 60cm 간격으로 합니다. 그럼 0.6 곱하기 요게 25cm 30cm를 줘야 되죠. 그러면 0.3이죠. 3, 6, 18 약 1제곱미터에 몇 폭이? 0.2니까 5폭이 정도 들어가죠. 가로 1m, 세로 1m 5폭. 그러면 여기에 1헥타르니까 10,000제곱미터죠. 10,000제곱미터에는 몇 폭이 있는가요? 5만 폭이죠. 5만 폭이 한 포기에 자 아까 두 포기에 얼마? 2만원 2만원이 한 망에 2만원 15,000원 했죠 경매가가. 그러면 한 포기에 3,000원 지금 3,000원 정도 하죠. 3,000원이면은 동그라미가 몇 개죠? 6개 7개죠. 3, 5, 15 동그라미 7개. 그럼 1억 5천이죠, 그죠? 3,000원일 때. 그러면 한 포기에 5,000원이면은 얼마죠? 2억 5천이죠? 1,000원이면 1,000원이면 5천만 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격이 비싸고 왜 가격이 쌀까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엑셀런트한 사람은 수량 생산에 변화가 없어. 근데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가 좀 많이 온다 아니면 좀 가물다 하면은 폭망을 농사를 잘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사를 꾸준히 잘 짓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데 배추가 생산 안 될 때 자기밖에 배추가 없어. 그건 뭐 금추가 되는 거예요. 금배추. 그러면 한 포기에 뭐 7,000원, 8,000원, 만원까지 가버리면 이건 뭐 얼마에 5억이에요. 5억. 맞지? 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 소비자를 생각해야 되니까.
적정 가격은 내가 볼 때는 3,000원 정도에서 4,000원 정도 적정 가격이 아닌가 봅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소비자분들이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만큼 많이 생산되고 우수한 걸 생산되게끔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까 왜 내가 평지하고 고랭지를 비교했느냐? 여기는 1번 고랭지, 2번 평야지. 고랭지는 여름 배출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김치를 한번 담으면 김치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김치를 담았다 하면은 과거는 거의 10월 11월까지 김치를 먹었어요. 많이 담아서 독에 이제 땅에 묻어 놓기도 하고 보관을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묵은지라고 돼 있죠, 그죠? 네, 그런 걸 먹고 김치로 거의 모든 걸 해 먹었대요. 지금 시즌이 김치 시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랭지 배추가 딱 나오니까 어때요? 7월, 8월부터 이게 출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굳이 막 조금 좀 오래된 거 말고 신선한 새로운 걸 사 먹으면 더 좋잖아. 그죠? 그래서 고랭지에서 이렇게 배추를 많이 재배하게 된 이유도 거기 있다. 그러면 인건비 차원에서 볼 때 경사도가 이렇게 이런 산에 재배하는 거하고 이런 평야지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인건비가 많이 들까요? 이게 많이 든다는 거고 평야지는 인건비가 이거에 비해서 10% 20%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게 100이라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평야지는 누구나 배추를 재배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이 일 한번 볼까요? 일. 자, 어떤 일을 하죠? 맨 처음에 파종하고 이후에 포트에서 그죠? 그 다음 이식 작업하죠. 그 다음에 잡초 나니까 제초 작업하죠. 그죠? 그 다음 또 잘 크라고 빌어줘야 되죠. 그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수확하죠. 수확하기 전에 잎을 옆에 거 따고 자르고 망에 담고 그 다음에 차에 싣고 가는 것까지 그 일이에요. 지금 말로 하니까 아주 쉽고 뭐 간단하지만 실제 노동비가 얼마 드냐면 하루 일 계산해서 100명이 있어요. 100명. 100명이라 하면 이제 전 이제 수학까지 예 투입되는 인원을 말합니다. 100명이 매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0명의 몫을 일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100명 정도 든다. 1헥타르에. 100명이면 인건비가 얼마죠? 1인당 하루에 기본이 8만원, 10만원 정도 줘야 되죠. 일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면 800만원이죠. 그죠? 인건비는. 그 다음 비료 들어가고 다른 자재값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기계값하고 하면 이게 얼마 드느냐? 1헥타르에 종자 종묘해서 3천만원이 투입됩니다. 3천만원 딱 출하하기까지. 이거는 경사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기계와 평지에서 자동화하면 얼마 드느냐면 이 3천만원인데 1,000만원이 다 된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잘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사가 많이 진 경사지에서는 이제 잡초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난다. 그럼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초제를 써서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손으로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 아까 콩 재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죠? 제초제를 살포를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스프레이를 하면 이우진 온에 간다 했죠. 가면 잘못하면 벼가 죽는다 했죠.
그래서 어떤 제초제를 쓰라 했나요? 설 경우에 입제. 잎제를 써야 돼. 그래서 고래 뿌려서 비 오는 날을 선택하지 말고 비가 안 오는 날을 선택을 해서 잎제로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다 봤어요. 그러면 배추밭에는 제초제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돼. 잎으로 먹는 바로 신선 채소는 제초제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을. 제초제도 못 뿌리는데. 그 풀을 안 나게 해야지. 안 나게 하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피복이잖아요, 피복. 옷을 입혀 놓는 거예요. 배추가 있으면 배추 있는데 말고 나머지는 전부 비닐이나 뭘로 덮어버린다. 그럼 잡초 발생이 거의 없죠. 그거라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하나는 비닐을 전면적으로 딱 덮고 거기 구멍을 뻥 뚫어서 배추를 요 모종을 옮겨 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배추를 심어 놓고, 그죠? 요 배추 심은 여기는 빼고 주변에만 요렇게 잡초가 못 나게끔 피복을 비닐 소위 멀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죠. 그걸 이제 선택을 한다. 그런데 꼭 그것만 생각하느냐? 한계가 요것밖에 안 돼.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멋있네, 이거는. 요리하는 거. 제초에 관한 부분은 얘를 잘 알아야 돼. 누구를? 이 잡초라는 애를 잘 알아야 돼. 특성을. 잡초의 학술적으로는 한 60 몇 프로가 광발화성, 빛이 있어야 발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잡초들은 거의 99%가 광발화성 종자입니다. 빛이 없으면 발화를 못해요. 그럼 피복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닐 피복, 소위 멀칭을 했다 이겁니다. 검정색으로. 그러면 이거를 꼭 비닐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왜? 지금 비닐도 수거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배추가 요렇게 심겨져 있죠. 잘 안 마르네. 이렇게 배추가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얘하고 같이 배추는 심어. 근데 풀을 그냥 심는 거예요. 풀. 잡초를 그냥 심는 거예요. 근데 배추는 생육기간이 보통 70일에서 80일. 요 정도 됩니다. 이식하고. 그러니까 2달 조금 넘죠,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한 10달 정도 보는데, 어떤 특별한 작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요걸 심어놔. 근데 얘가 잎이 넓어. 소위 광엽잡초라. 이렇게 잎이 넓어. 근데 얘의
일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달밖에 안 살아. 또는 2달 정도. 또는 1.5달 정도, 한 40일, 50일밖에 안 살아. 그 이후는 죽어. 그러면 이 종자를, 잡초 종자를 전면적으로 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는 요렇게 공개 심어놨으니까 요 자리에서 자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배추가 좀 크면은 얘는 시들시들 가시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뭐냐? 이게 잡초를 이용한 제초법. 여러분들 EJ라는 거 들어봤죠? EJ 손자병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적을 이용해서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잡초를 개발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배추밭에는 배추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더라. 이런 잡초를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예를 들어서 콩을 재배한다. 콩을 재배하는데 여기에 많은 해충들이 있다. 인섹트죠. 인섹트들이 많이 있다. 그럼 뭐 요 해충들이 야야 봐라. 이놈들이야. 콩이 쫙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막 여기 특히 노린재죠. 이런 애들이 막 가위를 하는 거예요. 왜 가위할까요? 콩이 맛있으니까 저백을 쫙쫙 흡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콩이 뭐 나중에는 삐뚤어진 콩, 소위 이제 알맹이가 작은 거, 그 다음 빵꾸 났다 그러죠. 뽕 뚫린 거, 뭐 이런 애들이 막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린지를 어떻게 잡을까? 농약을 쫙 뿌리보면 가장 편하겠지. 그죠? 인체에 무해하고 지하수 오염 안 되고 하는 그런 농약이 있으면 아주 좋겠지. 그런 걸 우리가 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예 농약하고는 관계없이 담을 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다른 작물을, 얘가 노린재가 콩보다 더 좋아하는 작물을 옆에다가 잡초처럼 심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겠지. 그럼 매 줄마다 다 심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바깥쪽에만 이렇게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바깥쪽에. 아니면 가운데 뭐 한 콩 20줄 정도 심고 가운데 하나 정도 심는다는 거예요. 뭐 이걸 심어 놓으니까 노린재가 있어도 전부 얘만 다 먹고 있어요. 얘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얘를 비료를 조금 더 줘서 연약하게 맛있게 하는 거지. 그러면 해충들이 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콩은 아주 온전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노린재들 막 엄청 많잖아. 그러면 요걸 수확을 하면서 포충망이 있어. 망을 딱 가지고 쫙 베어서 얘들을 사로잡아서 뭘로 할까요? 노린재를 사료로 쓸 수 있다. 왜? 단백질이 있으니까. 동물성 단백질이잖아. 여기까지 발상이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배웠던 상식,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고는 버려야 된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가치인 사고에서 새로운 창조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 게 뭡니까? 뜰기 하나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하나 더 응용해 볼까요? 자,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심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여기 심죠, 그죠? 예, 두둑이 심습니다. 이렇게 심어 나가죠. 이렇게 심습니다. 이렇게 높여서 심죠.
마디는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심으면 그 나중에 뿌리가 이렇게 들죠.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수확하려고 보니까 이놈의 잎하고 줄기가 너무 길어. 근데 나는 뿌리도 중요하지만 줄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줄기를 같은 컬러가 줄기와 잎을 활용해서 나는 나물로 하겠다. 나물용으로 판매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나물용으로. 그 고구마는 보통 언제 육묘식을 하느냐면 5월 1일에서 10일경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어떻게 된 거? 고구마가 이렇게 있으면 순이 이렇게 나죠, 그죠? 순이 나면 25에서 30cm 된 거, 이렇게 잎이 쭉 나잖아요.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이게 고구마 기본 육묘 이식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감자가 있으면 눈이 있죠. 눈이 있으면 눈이 2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쪽을 내든지 아니면 3쪽을 내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그냥 하나씩 심어 놓으면 됩니다. 25cm 간격, 이것도 25cm 간격으로 심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소위 조과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고구마는 80은 돼야 되고, 감자는 60에서 70cm 정도 되면 됩니다. 조과는 그 조과는 다 25에서 30cm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구마가 나는 줄기와 잎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물용 필요 없다. 단지 온리 뿌리 덩이만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수확할 때 긁어칩니까 안 긁어칩니까? 긁어친다는 말이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방해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를? 전부 지금 어떻게 해요? 전부 자릅니다. 잘라내고 비닐 걷어내고 수확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내가 육종과라면 요게 5월 30일 정도 돼서 줄기하고 뿌리하고 그냥 떨어져 버려. 그 줄기하고 뿌리가 떨어지거나 잎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줄기가 마르겠죠? 그죠? 그럼 굳이 내가 따로 떨어낼 필요가 없어. 그냥 수고만 하면 돼. 그러면 전기를 딱 달고 이렇게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쫙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주스 담으면 그렇게 수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거지. 아까 배추에서도 마찬가지죠. 기계화로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하나 얘기하면 고구마 요렇게 뿌리를 많이 달려고 하면은 뭘 이 비료의 오요소 중에서 뭘 많이 준다? 칼륨을 많이 줍니다. 이건 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 줄기를 나는 많이 이용하겠다 하는 거는 뭐예요? 주로 질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재배할 때 예를 들어서 9, 9, 15, 9, 12, 15 이 정도로 주거든요. NPK 기준으로. 그러면 아니다. 나는 뿌리보다는 잎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요걸 15를 하고 요걸 9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콩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콩은 주로 이게 pH가 좀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칼슘을 좀 많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미리 산성 토양을 기량을 해준다 하는 게 콩 재배법입니다. 지금 배추가 있지만 배추하고 무가 있죠? 김장할 때 주로. 그러면 배추를 보면 배추가 요렇게 잎이 있다 하면 여기에 뭔가 잔금이 가거나 갈라진 부분이가 있어요. 그 무도 보면 무가 요렇게 생겼는데 딱 잘라 보니까 뭔가 바람 든 것처럼 뭔가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생리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특별한 요 붕소 비죠?
북녘무철 망모라 했죠, 그죠? 붕소가 결핍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도 그러하고. 그래서 특이한 성분에 대해서 특정 작물이 이상적인, 그러니까 생리적인 이상 효과를, 이상은 좋다는 게 아니고 나쁜 증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특이성을 나타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16대 원소를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마다 많이 이용하는, 그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 칼슘이 부족하면은 배꼽이 썩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좋아할 호자를 써서 칼륨성, 칼슘이죠. 칼슘성 식물이다. 배는 규산을 좋아하니까 호규산성 작물이다. 호자는 좋아할 호자 이걸 쓰죠, 그죠? 이게 좋아할 호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호규산성 벼. 그러니까 규산을 좋아하는 식물이다. 토마토는 호칼슘성 식물이다. 그런데 무나 이런 애들 배꼽이란다. 바람 든 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붕소가 결핍하는 경우가 많다. 작물마다 어떤 특정 성분이 부족하면 이런 생리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벼 재배에 있어서도 수확이 좀 됩니다. 한 9월쯤 돼서 잎이 이렇게 아니죠? 정확히 그려야 돼. 벼과는 잎이 이렇게 생겼죠. 딥브레이드, 칼날처럼 생겼죠. 길쭉하게. 그런데 이렇게 막 반점이 확 생기는 거야. 마치 가시처럼. 이걸 무슨 병이라 한다? 가시 무늬병이라 합니다. 가시 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합성 합니까 못합니까? 광합성이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벼 알맹이가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수량도 그러하고 쌀 품질에 아주 악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결국은 토양 속에 양분이 부족한 경우다.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할 거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초원 스피크 칼륨 빠지는 요거죠? 9개 다른 원소, 그 다음 미랑 원소 공정무철 망모라 7개죠. 요 성분들이 요거는 많이 필요한 거. CHO는 물하고 공기 중에서 흡수하니까 관계없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NPK, 황, 인산, 칼륨 이런 애들은 뭡니까? 다 실제 투입을 해줘야 돼. 근데 토양에 거의 많이 있으니까 잘 안 줬어. 많이 있다고 보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실제 토양 시료를 떠서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20cm까지 깊이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 성분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하니까 어떤 비료를 얼마큼 더 주라 하는 게 뭐다? 지금 나온 게 12처방이에요. 12처방.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흑토람에 가면 있어요. 흑토람에 나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의 특성, 양분 상태를 딱 투입을 하면, 검사를 해서 하면, 아, 나는 토마토 재배하려다, 고추 재배하려다, 배추 재배하려다 하면 어떤 성분이 부족하니까 이걸 얼마큼 주세요라고 집이 처방서가 딱 떠요. 그렇게 실천하면 돼요. 지금 과학연구이 이만큼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한 것은 뜰켜 하나를 가지고 여기까지 갔다.
고구마뿐만이 아니고 감자도 적용할 수 있고 땅콩도 마찬가지죠. 땅콩 뿌리를 이용하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융복합을 생각해야 됩니다. 융복합 하려고 하면 작물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본 백그라운드, 기본 지식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 외 작물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결론입니다. 턴오프.